치매보험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치매보험은 우리가 말하는 CDR 척도의 등급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우리 과거에 이제 손해보험은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요. 의학적으로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이 CDR 척도 내 기능 검사를 통해 가지고 또 보험하고 연관성을 줘서 거기에 맞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안 걸렸을 때 이게 연기의 유사함이냐 아니 일반암이냐 고해감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보장받는 그 진단금이 틀려지잖아요. 일단 CDR 척도 1점부터가 이제 치매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점 정도면은 자주 깜빡이거나 아니 집을 가끔 못 찾거나 아니면 내가 뭐 리모컨을 어디다든지 못 찾았는데 냉장고에 들어있거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 일부 정신과 질환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1점 정도는 경미한 치매, 또 누구나 진단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농촌 중심의 이제 사회에서도 보건소에서 치매 예방약을 어르신들한테 매일 지급을 하는데 치매약을 한 6개월 정도 복용하신다고 하면 경증 치매 정도는 쉽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진단 자금이 있고요. 과거에 이제 손해보험에서 진단 자금을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도 한시적으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1점에 1,000만 원, 2천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이게 돼 있고 일단 보통은 300만 원, 또 2점, CDR 척도 2점 정도 되면 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3점 정도는 한 1,000에서 2천만 원, 더 높게도 설정하셔도 보험료는 좀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3점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요. 3점, 4점, 5점 정도면 혼자서 생활이 좀 불편하신 거예요. 좀 누워서 지내거나 아니면 좀 사람을 당연히 좀 잘 못 알아본다든가 그리고 목욕 같은 것도 혼자 못 하신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보험회사는 납입 면제를 해줍니다. 우리 암보험도 암 걸리면 납입 면제 해주죠. 치매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입 면제를 통해 가지고 매월 생활비를 50에서 2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평생 10년이든 20년이든 죽을 때까지 받는데요. 일단 여기 50만 원 사이에 100만 원도 있거든요. 보통 100만 원을 생활비를 받는 그런 보험들을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 우리 생명보험에서는 구자 단위로 나타나는데 50만 원 반구자, 100만 원 한구자, 그리고 200만 원까지 주는 회사가 한 군데 회사 있습니다. A생명사가 200만 원까지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활비를 많이 지급하는 그런 보험들도 의외로 인기가 굉장히 좋다는 그런 시중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일단 종류에 따라서는 크게 무해지 아시죠? 요즘에 해지환급금이 납입 기간 내에 넘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이 뒤에 있는 해지환급금을 기간이 납기가 지난 시점으로부터 딱 몰아주는 형태. 하지만 납기 내에 해지하시면 환급금이 없다는 그런 상품이 있고 일반 표준형 상품이 있습니다. 만기는 100세까지 있는데요. 설정을 80세 또는 85세 그리고 90세 특히 90세들 많이 설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치매 진단 시기가 우리 100세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80세나 85세, 90세 특히 90세에 설정을 많이 하신 이유는 이 사이에 질병적으로 자연적으로 치매에 걸릴 시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통 90세까지만 설정하셔도 100세 보험을 설정하신 것보다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납입 기간은 20년, 1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20년 많이 선택하시겠죠? 이 이유는 왜일까요? 보험이 좀 짧으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은 내가 치매가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걸리게 된다고 하면 아까 납입 면제를 통해 가지고 면제를 통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20년을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가입 나이는 20세부터 75세. 손해보험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낮은 20세 미만도 가입을 할 수 있는 치매보험도 있습니다. 월납 기준 형태로 되어 있고 보장 개시일은 보통 1년 이후 또는 90일 이후부터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가 걸리면은 큰 돈이 드는 또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이 간단하고 좋은 보험 하나로 치매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더 보시면요. 이제 CDR 척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CDR 척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0에서 0.5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우리 CDR 척도 같은 검사는 요즘에 가까운 의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한데요. 우리 치매 기능 검사라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제 치매를 검사하는 테스트지가 있어요. 그 테스트지가 저도 한번 봤는데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 수학 문제 같기도 하고 과학 문제 같기도 하고 어려운데 이 테스트지에서 점수가 미달되면 1점 정도는 쉽게는 나옵니다. 그건 점수적인 문제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장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깜빡깜빡한다든가 건망증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집안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그 깜빡거림 때문에 좀 뭐 이렇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1점 정도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중증 치매 2점, 이제 2점도 1점에서 넘어가는 시기죠. 이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2점이 되는 순간은 어느 정도는 시간에는 인지력이 상실되고 간단한 집안일 일은 가능하나 외견상 집 밖의 활동이 좀 불가능하세요. 평상시 멀쩡하시다가 갑자기 집을 못 찾다든가 가끔 헛소리를 하신다든가 이 정도가 이제 이전부터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치매에 대한 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중증 치매까지 가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점 이상부터는 누구나 말하는 이제 치매 상태가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치매가 걸렸구나. 그리고 소변 대소변을 잘 못 보신다든가 아니면 혼자 식사를 못 하시든가 외견상으로도 뚜렷이 보여지시죠. 우리 치매 테스트라 하면은 이 아무래도 우리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실사 조사를 나가는데요. 이런 분들 계세요. 평상시에는 누가 봐도 치매인데 그분들만 오시면 아주 멀쩡하게 또 평소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점수가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걱정하시지 마시고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한번 검사를 신청해서 조사를 신청해가지고 다시 한번 점수를 받으면 마지막 최종 높은 점수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는 단계는 요 1점, 2점, 3점 안에만 드시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납입 면제가 이 2, 3점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참고적으로 CDR 척도가 어떤 거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된다는지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나 주위 지인분들이 혹시라도 치매 영향이 좀 있으면 미리미리 검사하고 또 이렇게 예방약을 섭취하면서 치매를 좀 늦추는, 치매는 한 번 걸리면 다시 돌아오진 않거든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지우개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가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령별 아까 나오는 300, 500, 1000만 원, 2000만 원 매월 생활비를 주는 그 보험료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한구자 단위 20년 납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 45세는 46,000원, 여자는 4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표준형은 일반 해지환급금이 있기 때문에 20%나 30% 정도 좀 더 금액이 더 나갑니다. 하지만 내용은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50세도 4, 5만 원대, 그리고 치매보험을 제일 많이 가입하는 시기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는 6, 7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솔직히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없지만 5, 60대 은퇴 이후에 대해서 보험료가 6, 7만 원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2분의 1, 반구자만 하시면 이 금액 또한 반으로 떨어집니다. 아니, 치매보험 굉장히 여기에는 제가 좀 삽입을 하지 않았는데요. 치매보험 굉장한 또 효과가 하나가 뭐냐면요. 이 보험료를 내고 내 치매가 안 걸리면 이거 필요 없지 않냐. 다 날아가는 돈 아니냐. 하지만 우리 과거에 보험에 진단이 되면은 큰 돈을 받겠지만 진단이 걸리지 않아도 해약환급금이 무려 40대 같은 경우는 180%에서 160%에서 한 200%까지도 육박을 합니다. 해지환급금이. 그리고 55세에서 60대까지는 한 110%에서 120%까지도 해약환급금이 나옵니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잘 이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고 치매에 대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딱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내가 시간이 지나서 치매보험도 납입 만기가 다 끝났고 근데 내가 치매보험 하나 가지고 있는데 치매가 안 걸릴 것 같아. 한 7, 80 됐는데도 치매가 안 걸릴 것 같아. 나 너무 건강해. 이러면 해지하셔서 노후자금으로 쓰시면은 내가 낸 돈의 최대 한 2배 가까이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노후에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시든가 아니면 노후 자금으로 쓰신다고 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그런 치매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매가 걸리든 안 걸리든 간에 보험에 대한 손실은 전혀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치매보험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고요. 아까 반구자하면 이 금액의 50% 할인된 금액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 생활비가 200만 원 나오는 보험이 있어요. 200만 원 나오는 보험은 요거보다 한 1.5%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1.5%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치매보험은 다양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치매보험 말고 간병인 나오는 보험,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문의가 있으세요. 일반 분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간병인 보험 하나 가입하고 싶은데 하면은 얘기 한참 들어보면 치매보험이고, 치매보험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거 말고 간병인이 나오는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병보험, 치매도 간병이잖아요. 간병 비용을 치매의 진단금을 타서 월 생활비를 받아서 대신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매우 유사한 점이 있지만 간병인 보험은 좀 약간 틀린 점이 뭐냐면 간병인이 직접 우리 병실로 찾아오는 보험입니다. 내가 상해든 질병이든 무슨 사고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이 간병인이 나오게 되죠. 간병인. 사람이 나오는 보험입니다. 근데 나 간병인이 필요 없다 하면은 10,000원 또는 최대 30,000원까지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0,000원. 보통 10,000원대를 많이 가입하시는데 그거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내가 입원을 했는데 간병인을 안 부르겠다 하면은 불러도 되지 않다. 이 정도는 안 불러도 충분하다 하면은 내가 일당으로 10,000원에서 30,000원을 받는 거고요. 나 간병인 부를래. 너무 혼자 있기도 심심하고 나 다리가 부러져서 못 움직여. 밥을 혼자 못 먹겠어.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불편해. 그럼 이 간병인 보험이 들어있다고 하면은요. 우리 간병인 센터에서 간병인이 직접 나오셔서 우리의 병가 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담보가 있는 보험이고요. 일단은 면책 기간도 있지만은 간병인이 24시간 언제든지 우리 곁으로 다가와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만약에 여기 하나 요즘에 이게 간병인 보험이 생기고 나서 이런 질문들 좀 많이 들어오세요. 요즘 간병인 주위에서 간병인 협회나 간병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내가 아는 요양병원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간병인이 너무 좋아서 그쪽 간병인을 쓰고 싶을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보험회사의 우리 콜센터에다가 전화를 하시면은 내가 아는 그 간병인 회사에다 쓰겠다 하면은 거기다 먼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영수증을 지급하시면 그 비용이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그 간병인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물론 개인 부담금이 좀 더 들 수 있죠. 비싼 간병인을 쓰게 되면은 그렇게 영수증 처리도 가능한 그런 보험입니다. 일단 종류는 우리 일반적으로 아까도 무해지 상품도 넣을 수 있고 일반형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도 좀 저렴하게 되게 있지만 보통은 3년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간병인 보험은 우리 4군데 회사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최초로 나온 회사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그 경쟁 회사인 D사 또는 K사들이 한 3-4군데 회사들이 간병인 보험을 출시를 했습니다. 초반에는요, 이 간병인 보험 여기도 들고 여기도 들면은 야, 간병인이 2번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 쓰고 하나 영수증 처리하면 되지 않냐, 이런 그 여러 가지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다른 회사에 간병인 특약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가입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실수로 아니면 내가 돈이 많아서 추가로 가입하셨다고 하면은 그 혜택 또한은 과거라고 해도 한 2-3달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2-3달 전에는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하나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가입 나이는 30대에서 80세까지 가입하실 수 있는데 일부 회사는 20세도 가입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20세나 젊으신 분들은 간병인에 대해서 입원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 계시면 가입 이후부터 100%가 보장이 되고요. 간병인은 바로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을 불러준다는 큰 장점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보시면은요, 이 간병인 지원 일단 보장 특약을 보면은요, 지원 비용이 이제 8만 원에서 2012년에서 14년 8만 원이지만 지금 현재는 124,000원, 10만 원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보장 특약은
이 정도의 효과도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2번 일당이 어깨 한도가 지금 현재 2번 일당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험을 들고 싶어도 못 들어요. 보험회사가 안 받아줍니다. 너무 많이 보험을 들어놔서 각각이 드러나서 보험회사들이 이제 어깨 한도라는 게 있어요. 어깨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험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제 보험회사가. 물론 특판이나 새로운 상품에 추가적으로 받아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제가 보험을 너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간병인 일당의 그 간병비랑 비교해서 본다면요. 우리 병원 입원 일당은 어깨 한도가 10만 원입니다. 내가 10만 원 이상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을 할 수가 없는데요. 내가 만약에 입원 일당이 10,000원을 가입하고 있다. 그리고 간병인 특약이 10,000원이 있다. 이렇게 하면요. 일당은 우리 30일을 입원한다고 하면은 10,000원씩 들은 거 또는 30일을 입원을 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10,000원씩 나오는 일단 30일 월이면 300만 원,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 그렇죠. 10,000원씩이니까. 근데 간병인 일당을 가지고 있다면 10만 원만 가정해도 300만 원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굉장하죠. 제가 일당이 10만 원이 넘게 있는데 만약에 10만 원이 있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병인 일당이 일반 입원 일당 보험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조금 더 비싸거든요. 상해는 비슷하고 질병 간병인 특약은 조금 더 비쌉니다. 하지만 10배의 효과를 무려 10배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간병인 특약 굉장히 좀 괜찮죠. 보시면 간병인을 보험을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일당이 나오는. 일단 운전자 상해보험에도 이렇게 간병인 일당이 들어갑니다. 이 뜻은 내가 입원을 해가지고 만약 간병인을 안 부르면 하루에 10,000원짜리 입원 일당이고요. 만약 간병인이 오게 된다면 10,000원 대신 간병인을 24시간 180일 동안 쓸 수 있는 보험료가 무려 30, 40대 10,000원도 안 합니다. 굉장히 좀 저렴하죠. 50, 60대도 10,000원 중반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이 좀 더 비싸네요. 한 2만 원 정도. 그리고 간병인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지원보험 보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또 유병자 보험들도 가입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유병자도 이렇게 내가 혈압이나 당뇨 또는 보험을 못 가입했던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사례를 보면은요. 이제 스키장에 넘어져서 미혼인 60대 부모님이 다 골절에 넘어져서 골절 당하셨는데 간병인을 고용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간병보험이 굉장히 간병인이 없을 때 간병인을 고용하면 굉장히 큰 이점이 있겠죠. 이건 실제 사례인데요. 70대 이제 시아버님이 넘어지셨어요. 사실 이분은 가입한 지 2번 내시고 넘어지셨는데요. 뇌진탕에 걸려서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2달 입원하시고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보험료를 어마어마하게 타가셨어요. 10,000몇천 원 내시고. 실제 사례인데 이럴 때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큰 효과를 누리셨고요. 기본 사항이 있으면은 이거 기본 사항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냐면요. 이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이 있는데요. 일단 의료 기사 또는 의사가 있으면 요양병원, 없으면 요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복지법, 의료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비용인데요. 비용은 보통 요양원이 좀 저렴하겠죠. 간병인을 좀 지급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재가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 가족들이나 또는 교통비, 추가 부대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지급하는 최대 이제 50에서 300만 원 선, 수도권은 200만 원 선 이렇게 드는데 본인 부담금도 적절치 않게 들기 때문에 이 간병인 보험 또는 치매 보험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장점 마지막 장점을 보시면요, 치매 보험은 비갱신 또는 비갱신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증 치매 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치매 진단 시에 이제 보장이 단점으로는 치매 진단 시에만 물론 파킨슨 이런 것도 치매 진단은 보장이 됩니다. 중증 치매 시에만 생활비가 준다는 점.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는 해지환급금이 굉장히 높아서 나중에 치매가 안 걸리더라도 큰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간병인 보험은 모든 상해 질병 시 또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적인 혜택 또는 특약 등을 삽입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아직까지 갱신형이라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 치매보험과 또는 간병인 보험 또는 일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또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